Hi everyone. 안녕하세요. 비법천사 신현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해 비법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X 싹쓸이 독해 비법을 배웠었죠. 단일 지문 하나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그 스텝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중 지문을 가지고 3S 전략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스텝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Are you ready? Go! 자,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오늘 성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만점을 받았어요. 990점. 너무 잘했죠. 자, 그 학생은 로스쿨을 지망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왔을 때 950점이었어요. 물론 이미 잘하는 점수였지만 자기가 원하는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꼭 만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간도 너무 없어서 단 일주일 동안 2번의 수업으로 제가 그 학생의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랬더니 제 수업도 참 대단하지만 이 학생의 그 노력과 머리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일주일 만에 만점을 맞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는 비법이나 공부 방법 등을 잘 듣고서 그대로 연습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효과를 꼭 보실 거예요. 아셨죠? 행운을 빌어요. 자, 이중지문 비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질문과 문제가 길기 때문에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이 영상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보셨다고 생각하고 풀이를 하면서 비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독해는요, 3S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인 스키밍을 통해서 이 배경 지식을 형성해야 합니다. 글의 종류, 그 다음에 발신자, 수신자에 대한 정보, 이름이나 주소, 회사명, 직책명, 부서명 등을 보고서 이들 간의 관계를 비즈니스적으로 예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만의 그 상호적 관계를 알아보는 눈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글의 제목, 볼드체 정보라든가 이탈릭체 정보, 언더라인, 밑줄 채워져 있는 강조된 정보들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게 스키밍이에요. 단일 지문에 대한 비법을 또 3S 싹쓸이 비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지난번 영상을 찾아서 한번 봐주세요. 아셨죠? 날짜는 August 5th. 발신자는 마이클 양. 이 사람의 직책은 Vice President, 부사장. 그 다음 부서가 Information Resources. 그러니까 정보자료실에서 이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부사장인 거죠. 수신자는 All Employees. 전 사원에게. 제목은 File Safety. 서류의 안전성에 대해서 쓴 거예요. 두 번째 지문은 이메일인데요. 발신자는 Cameron Diaz. 주소에 회사 이름이 이메일 주소에 꼭 있거든요. 회사의 업종도 꼭 언급이 돼요. 대체로 Korean Airlines 이러면 Airlines 보고서 항공사겠구나 이런 거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 회사는 뭐냐? JP Legal Associate 이런 느낌이에요. Legal 컴퍼니인 거죠. 뭐 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회사의 업종이 주소에 나온다. 마크 양에게 보냈어요. 아까 그 부사장님이죠. 그분은 같은 회사예요. 내부 메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로펌이니까 서류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기밀 문서 많고 그죠? 상식적으로. August 25th. 제목은 DocuFind.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고유명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단어는 무언가의 이름일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앞뒤로 정보는 더 이상 없네요. 두 번째 단계. 이 두 지문 간에 연계된 이유가 뭘까를 예측을 해볼 거예요. 이중 지문은요,
1번 지문 때문에 2번 지문이 생성돼서 둘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첫 번째 지문에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자료 안전에 대해서 메모, 회람을 돌렸으니까 파일 세프티를 위해서 캐머런 디아즈라는 이분이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큐파인드라는 어떤 고유명사 쓴 거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파일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파일은 컴퓨터 파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컴퓨터에서 이런 도큐파인드라는 말을 이렇게 고유명사 쓴다는 건 소프트웨어 명일 확률이 높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지문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대략적으로 관계를 예측해 준다. 세 번째 단계는요. 1번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하나씩만 읽으세요. 보기하고 같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읽으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떨어지죠.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한 개씩 정확하게 선택해서 집중해서 푸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 그게 성공의 키워드입니다. 아셨죠? 181번 직독직해를 할 거예요. 글자 순서대로 눈동자가 돌아가는 대로 내용어 중심으로 읽습니다. 자, 직독직해도 영상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한번 찾아서 직독직해 영상을 보고 공부해 보세요. 무엇이 purpose 목적이냐? the memo 메모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읽고 나서 항상 키워드를 밑줄친다. 이 키워드는 본문에 다시 반복될 것 같은 발견될 것 같은 단어 위주로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 단어를 한 2여 개 정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는 사실 대단한 키워드는 없어요. 본문에 반복될 것 같진 않고 그냥 purpose를 칠게요. 오케이? A로 가겠습니다. To announce 발표하기 위하여 a safe 안전 training class 그러면 인사교육 과정을 이렇게 되죠. 안전교육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를 뭘 치냐 safety training만 치면 돼요. 자, announce라든가 뭐 provide라든가 explain이라든가 inform이라든가 이렇게 알려주고 설명한다 이런 거는 모든 파트 7의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7에 나와 있는 모든 질문은 뭘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제공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때는 safety training입니다. 아셨죠? 자, B는 provide 는 제공하기 위하여 information 정보를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되네요. 키워드는 new software만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 to remind 알리기 위하여 employee 직원에게 to lock 닫아놓으라고 at desk 그러면 책상을 after work 일 끝나고 나서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요 자물쇠 걸라는 거죠. 데스크를 그죠? lock desk만 쓸게요. after work겠죠. 일하는 동안에 lock desk에서 뭐합니까? 좋죠 불편하게. 자 그런 건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 D to explain 하면 설명하고요. change 어떤 변경 변화라는 뜻이죠. in the company's travel policy 회사의 출장 정책이라는 뜻이죠. 회사에서 travel이라고 하면은 여행이라는 말보다는 이거는 출장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일단 중요한 건 변경이 있는 거예요. 밑줄. 그 다음에 회사의 출장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치고 답을 찾으러 갈 거예요. 여기는 키워드를 외우세요. 싹쓸이 비법 중에서 두 번째 전략이 스캐닝이었죠. 자 스캐닝은 필요한 정보 바로 문제와 관련 있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 문장을 찾기 위해서 키워드가 없는 문장은 좀 빠르게 내용어 위주로만 이렇게 듬성듬성 속독을 하시고요. 키워드가 발견되는 문장은 정독을 하는 거야. 직독직해를. 그때 속독하시면 거기서 실수해서 틀리니까 이렇게 정독과 속독을 잘 조절하셔서 푸셔야 돼요. 아셨죠? 스캐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하는 건 명동형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위주로 시선을 자꾸 빨리 움직여주는 게 속독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organizing, storing, documents, large part,
our job here, JP Legal Associates. 아직까지는 글의 목적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To simplify and automate these aspects of our work.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영어에서 to 부정사가 보통 목적, 뭐하기 위하여라는 뜻인 거 아세요? 자, 이거를 아시는 분은 여기서 멈출 수 있겠죠. 자, purpose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to 부정사의 목적, 부사정법, 아니면 in order to 이런 것도 좋죠. 자, 이런 것들을 멈춰서 읽으셔야 돼요. 똑똑히 들어갑니다. To simplify 하면 단순화하기 위하여, and automate 자동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면들을 우리 일에 있어서 우리는 구매했습니다. DocuFind라는 거를 구매했죠. 새로운 도구예요. New tool, 백업하기 위한. 그리고 restore file, 복구하기 위해서 파일을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지워보면서 정답으로 갈게요. A. Safety training. 이건 안전교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하는데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리려고 한다. 이거 괜찮죠? 아까 전에 위에서 뭐하고 동의해요? New tool. DocuFind라는 new tool. 이거하고 동의어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거 답일 것 같고요. C는 lock the desk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travel to palace 아니었고. 너무 쉽죠? B. 됐죠? 이렇게 단어로 찾으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더 정확해지고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기억하면 기억이 왜곡되고 모호해집니다. 원래 인간의 기억은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것보다는 단순화시켜서 단어 위주로 몇 개만 기억해서 그걸 찾으러 가서 팩체크 하듯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랍니다. 자, 2번 갈게요. 메모에서 센스티브한 단어가 가장 가까운 뜻이 뭐냐, 이런 유의어 문제는요, 보기에 있는 걸 미리 봐버리면 편견이 생겨요. 전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지 말라고 그래요. 유의어 문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적인 단어가 아닐 거예요. 사실 sensitive가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뜻은 민감한, 뭐 sensitive skin 그럴 때 쓰는 단어잖아요. 예민한. 근데 그런 뜻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변별력을 위해서 고득점형 문제로 나오는 문제라서 보통 2차 뜻, 3차 뜻인 경우가 많아요. 영어 단어는 원래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면 편견이 생기니까 원래 알던 걸로 찍으려고 노력해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문장으로 가셔서 독해를 해요. 그래서 직독직해를 해가지고 그 문장에 그 단어 대신 넣어도 되는 보기를 답으로 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레이스가 가능한 단어여야 돼요. 그 자리에. 아셨죠? 그래서 전 보기 안 보겠습니다. 자, 위로 센스티브를 찾으러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전체 문장을 가능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This, 이것은 특히 especially useful,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For us, 우리에게. 왜냐하면 we often need, 우린 종종 필요하죠. To retrieve files. retrieve 한다는 건 검색하다는 뜻이 있어요. 데이터 같은 거를 파일을 검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센시티브한 회사 정보를 포함한다 라고 한 거죠. 어떤 절차가 있다는 거죠. As you know, 너가 알다시피 take a long time, 오래 걸리죠. 여기서 sensitive라는 단어는 지금 민감한 기업의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 law firm, 그러니까 법률사무소에서 다루는 이 문서들이 sensitive하다, 민감하다, 이런 거면 어떤 내용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ABCD 한번 가볼게요. 먼저 cautious information. cautious 하다는 거는 주의하는, 주의 깊은, careful 하다는 의미예요. 조심해야 하는 그런 뜻이니까 안 맞고요. 그 다음 B는 confidential. confidential은 비밀이란 뜻이죠. confidential information 이라고 하면 기밀 정보,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기밀 문서, 기밀 정보.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아닐까요? 그죠? 자, 이거가 좋을 것 같아요. sensible, 분별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죠. responsive 하면은 응답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죠? 응답하다 respond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responsive는 또 응답하는 정보 이상하죠. 그래서 confidential은 secret 하고 동의어가 되는 단어고요. classified라는 단어하고도 동의어가 될 수 있는 단어죠. 아셨죠? 자, 그래서 답은 B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83번 갈게요. 83번은 stated 언급된 장점이 뭐냐. docufind의 키워드는 benefit, 그 다음에 docufind. 자, 고유명사는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제가 숫자와 고유명사 토익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답의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이 그대로 되죠.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치고 항상 우선순위로 먼저 찾으라고 했었죠. 아셨죠? 자, A로 가볼게요. 자, docufind는 improves, 개선합니다. efficiency, 그러면 효율성을, certain task, 어떤 업무에.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잡으면 improve, efficiency, task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docufind는 help, 돕습니다. employee, 직원이 make, 하는 것을 fewer, 더 적은 mistake, 실수를 하는 걸 돕죠. fewer task가 좋을 것 같아요. 실수를 적게 한다. 그 다음에 C를 할게요. docufind는 promotes, 장려하다. better, 더 나은, written, 글로 쓰여진 communication, 소통을. 키워드는 더 나은 written communication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 docufind는 records, 기록합니다. the number, 숫자를, of hours, 시간. worked, 일해진 시간이죠. by employees, 직원에 의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hours, 근데 일한 시간이었죠. 요렇게 치고 본문으로 올라갈게요. 여기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단어는 고유명사, 문제 키워드, 특히 고유명사 docufind가 benefit, 도움이 된다. 이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 유사한 단어 찾거나. 두 번째가 이제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그 docufind의 benefit 그 주변에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그런 원리로 찾으러 올라갈게요. 사실은 이 docufind라는 단어가 두 번째 지문의 제목에 있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82번 문제를 풀 때 docufind가 그 주변에 있는 걸 봤어요. 첫 번째 지문을 가보시면 여기 sensitive information 그쪽에 보면 그 this will be 이러면서 우리가 especially useful 이러면서 docufind 위에 있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두 번째 지문은 개인이 docufind에 대해서 어떤 뭐 문의할 게 있어서 개인적인 의미로 물어봤을 확률이 높고요. 첫 번째 지문이 docufind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docufind가 아까 첫째 줄에도 이미 나왔고요. 저는 첫 번째 지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 useful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useful이라는 거는 뭐냐면 benefit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because we often need, 우리가 종종 필요로 하죠. to retrieve, 찾아야 할 필요가 있죠. 파일들을, 그죠? containing, 포함한 sensitive, 이런 기밀이나 민감한 corporate information, 기업 정보들을. 절차, 알다시피 as you know can take a long time, 오래 걸리는 절차이고요. 그죠? 그리고 by backing up, 백업을 함으로써,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구문입니다.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and restoring files, 그러면 restore는 복구하다, 파일들을 regularly,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with docufind와 함께 우리는 will spend less time, 시간을 덜 쓰게 됩니다. searching for file, 찾는데 파일을 and will be able to use,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죠. this software, 이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both in the office,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remotely, 그러니까 멀리서 원격으로도 from our travel laptops, 출장용 랩탑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보기로 다시 내려갑니다. A가
업무의 효율성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spend less time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런 말이 결국 efficiency가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A가 답이 되겠어요. 쉽죠? 나머지는 mistake를 절한다 이런 소리는 안 했고요. written communication의 말도 안 했고요. hour를 레코딩한다 이런 것도 아니죠. 84번 갈게요. 84번은 무엇이 cause 이유냐,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That Miss Diaz is having. 디아즈 씨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요. problem cause 치시고 Diaz 동그라미 칠게요. The power cable 전력이 그냥 업힐 수 있는 것이 지금 작동이 안 된다. B는요. One of our documents 서류 하나가 incorrectly formatted 잘못되게 포맷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키워드는 document incorrectly formatted. C는요. She accidentally 우연히 damage 망가뜨렸어요. 그녀의 컴퓨터를 damage 컴퓨터 이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D는 She cannot remember 그러면 그녀는 기억을 못한다. Her password 비밀번호죠. 이제 not이 문제고요. remember password의 문제였던 거죠. 위로 올라갈게요. 두 번째 지문에 당연히 나오겠죠. 디아즈의 문제니까. 자, 근데 여기서 problem이라는 단어하고 동요로 잘 나오는 단어는요. unfortunately 보자마자 눈에 띄는데요. 불행히도라든가 아니면 I'm worried about 아니면 I'm concerned about 이런 식으로 단어들의 뒤를 보면 그 문제점에 대한 정답의 단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I spilled water 물을 쏟아뜨렸어요. On my laptop 내 랩탑에 earlier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일찍 and now I cannot access 지금은 접근이 안 돼요. any 파일에도 어떤 파일에도 자 정답 나왔죠? 그래서 물 쏟아뜨렸으면은 ABC 중에서 답이 되는 거 그렇죠. damage computer 그죠? 이게 spilled water 했다는 뜻이요. right? 그래서 C가 답입니다. 자 85번 갈게요. when 언제 미스 디아즈가 install 설치를 했느냐 큐파인드를 동그라미 치고 미스 디아즈 install 밑줄 docufind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BCD가 숫자네요. August 5th, August 11th, 25th, August 28th 이렇게 되네요. 이중지문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중지문에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양쪽 지문을 왔다 갔다 해서 풀어야 되는 연계 지문 문제가 있답니다. 근데 연계 지문 문제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문제나 보기에 숫자나 고유명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마 첫 번째 지문에서 두 번째 지문으로 연결하거나 할 때 숫자나 고유명사가 알아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숫자 고유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연계 지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연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연계 지문 문제일 거라고 예상하고 푸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두 번째 지문의 밑에서부터 docufind를 install 했다라는 표현을 찾는 게 좋겠죠. 사실은 이게 단일 지문이라면 숫자부터 찾아도 참 좋은데 이건 보내문의 연계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한눈에 다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볼게요. 밑에서부터 install docufind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나오네요. I install 나는 설치했다 docufind 프로그램을 on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에 that it was available 하면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의 두 번째 날인 거죠. available한 날짜가 언제였는가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의문점이 되셔야 돼요. 그럼 위로 가셔서 첫 번째 지문에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날짜 나온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도 약간 밑에서 찾는 게 좋아요. 자, 여기 August 10th라는 단어 나오네요. DocuFind가 available 하게 될 거다. 다운로드를 시작하는 것을 월요일 날 8월 10일 날. 그럼 8월 10일 날에 가능했는데 두 번째 날에 인스톨 했다라는 건 8월 11일 날 설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쉽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삼중지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